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왜 변화가 느린 건지. 좋은 책도 읽고 긍정적인 마음도 길러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그래도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여기는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청소와 메모라는 두 가지입니다. 듣기에는 별거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차분히 들어보시면 반드시 다르게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소와는 뭔가 다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청소가 성공의 시작점인 걸까요? 일본의 마스다 마사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청소 전문가가 아닙니다. 청소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구조와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을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오래도록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먼저 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가는 이를 사이드 브레이크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진 스포츠카라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으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거죠. 청소는 바로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는 행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의료진이 제공한 정신질환 진행 과정을 보면 우울증의 시작은 방을 청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복될 때도 정확히 반대 순서로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먼저 주변을 정리해주면 본인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즉 환경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 뉴욕시는 60만 건이 넘는 중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곳곳에 가득 차 있던 낙서들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5년 후 범죄율은 무려 75%가 줄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도 따라 바뀜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디즈니랜드도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다른 어떤 투자보다 청소 스태프, 즉 환경미화 역할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철저하게 원상복귀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방문객들로 하여금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환경의 깨끗함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가가 제안하는 청소 프로세스는 5단계입니다. 환기, 버리기, 오염물 제거, 정리정돈, 그리고 이 과정을 21일 유지하기입니다. 첫 번째 환기입니다. 연구가의 본인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가장 힘든 시절에는 방의 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고 기침과 비염으로 고생하고 몸은 항상 무거웠죠. 어떤 날 친구가 와서 창문을 열어 젖히고 청소를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침 저녁 환기를 시작하면서 비염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얼굴색까지 달라졌습니다. 환기를 하니 청소가 하고 싶어지고 몸을 씻고 싶어지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진 거죠. 왜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환기는 단순히 공기를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쌓인 먼지와 정체된 공기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창문을 여는 그 작은 행위 하나가 변화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버리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버리는 기준 첫째, 현재 매일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버리세요. 가십거리로 가득 찬 잡지, 냉장고에 가득 붙은 스티커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쌓여간 것들이 조용히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버리는 기준 둘째, 과거에 묶어두는 물건을 버리세요. 먼지가 쌓인 트로피, 설렘도 없는 추억의 물건들. 아직 의미가 깊고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박혀 있는 것들이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기준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물건을 버리세요. 언젠가 쓸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입을 것 같지 않은 옷들, 취향에도 안 맞아서 뜯지도 않은 물건들. 연구가는 이것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탈피하는 과제를 생각해 보세요. 껍질을 벗어나야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오염물 제거입니다. 습기 많은 곳의 곰팡이, 마루의 먼지, 각종 얼룩들. 이런 더러움은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효과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로 어마어마한 빚을 진 친구에게 돈이 아닌 걸레를 줘서 화장실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조언이었지만 그 친구는 혼자 화장실을 닦으면서 억지로 참았던 감정들을 분출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적으로 변한 화장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그 친구는 스스로 빚구덩이에서 빠져나왔고 취직하고 단기간에 부채를 갚고 저축까지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이라면 특히 작은 범위로 장소를 설정하고 오염된 곳들을 닦다 보면 현재 문제의 원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닦아내면서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네 번째, 정리정돈입니다. 물건들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으면 세상 속에서 그 물건의 주인인 여러분의 역할도 명확해집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실수를 연발하고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는 37세 남성이 연구가를 찾아왔습니다. 연구가는 그에게 매일 회사와 집의 서랍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한 다음에 스스로를 칭찬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실수도 줄었고 심지어 회사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까지 내놓았습니다. 산만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냈던 책상 속을 정리하면서 안정을 찾고 원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과정을 21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21일인가요? 마케팅 이론에서도 7일 간격으로 3회의 접점이 반응률을 높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구가의 경험상 이 청소 루틴을 21일까지 진짜 해내면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몸과 정신에 스며들어서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연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커다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도 반드시 호전됩니다. 모든 것들을 시작할 의욕은 바로 청소에서 나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평소에 기업체 공장 대청소가 있는 날이면 반드시 그 공장에 갔고 더러운 부분이 눈에 띄면 자기가 직접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0억 원을 들여서 설립한 미래지도자 양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정치와 경제 공부 잘하고 있나요? 가 아닌 청소 확실하게 하고 있나요? 를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자기 자신 주변을 청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와 천하를 정리할 수 있는가? 모든 성공의 시작은 자신과 자신의 공간을 깨끗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근본이자 시작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 작가 미즈키 아키코는 16년 동안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했고 주로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담당했습니다. 300석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는 약 9석, 전체의 3%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본 전체 인구의 2에서 3%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1등석을 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 큰 성공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연구가 본인도 이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해 본 결과 그저 월급만 받던 삶에서 스스로 기업을 세운 자수성가 부자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관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변화의 공식입니다. 첫 번째 습관, 정보를 주동적으로 관리한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신문을 거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신문을 안 읽는 건가 싶었지만 사실은 이미 차에서 공항 라운지에서 신문을 읽고 왔던 거였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이미 파악한 상태였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알고리즘에 따라 관심 있는 것만 선별적으로 본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 국제 동향, 사회 현상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려면 정보의 구성이 잘 짜여진 형태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최신 정보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읽는 능력이 성공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 독서를 삶의 일부로 한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유독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주스나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독서 등을 켜고 두꺼운 책에 푹 빠진 승객이 많았죠. 그들은 베스트셀러나 최신 유행하는 책보다는 역사서를 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 위인에 대해 읽는 것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정신적인 스승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책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에 메모가 남겨져 있고 귀퉁이가 접혀 있고 포스트잇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일종의 지식 경영입니다. 왜 독서가 여기서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독서는 단순한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가 아닌 삶의 일부입니다. 책은 성공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필수 존재입니다. 세 번째 습관, 메모한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구가가 16년 동안 관찰한 결과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 중에서 단 한 명도 펜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필기구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메모의 깊이가 놀라웠습니다. 승무원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메모를 했습니다. 심지어 젊은 승무원의 말까지 진지하게 받아 적었죠. 그리고 이런 태도에 감동받은 승무원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아끼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왜 이것이 강력한가요? 메모하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때의 감정까지 기록됩니다. 받았던 감동, 그 순간의 느낌이 함께 남는 거죠. 또 메모는 나중에 다시 읽으면 당시에는 깊이를 느끼지 못했던 말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를 통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기억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메모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카드 한 장에 아이디어 하나만 적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카드가 어느 정도 모이면 책상 위에 펼쳐놓고 시간 순으로, 중요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카드가 300장 정도 쌓이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양의 정보가 모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할 일을 정리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독서 시간, 취침 시간, 간단한 업무까지 모든 것을 스케줄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비행은 휴식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해서 바로 완벽한 컨디션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분 매초를 자기 손으로 통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이 습관들을 오늘 듣고 가셔야 할까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평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듣고 그 메모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자신을 홍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청하고 메모하고 작은 것까지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때 묻은 물건을 귀하게 다루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주변 사람들까지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중국에는 귀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식과 인덕이 있고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인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첫걸음은 바로 메모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져가셔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환기하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오염물을 제거하고 정리정돈하고 이 과정을 21일 유지하세요. 그리고 신문과 책을 꾸준히 읽고 어떤 상황이든 메모할 준비를 항상 하세요. 이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그 효과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작고 작은 이 변화가 5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